안녕하세요.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지난주 시장은 어땠나요? 상당히 괜찮았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6,500포인트도 장중에 넘어서는 모습들을 기록했고요. 그동안 매도 일변도에 있던 외국인들도 매도는 일단 낙됐고, 그리고 국내 기관들의 매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내 기관 중심의 시장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 3월 한 달 동안 굉장히 급격한 시장의 조정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4월 달 들어서 이제 회복되는데, 3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월 달은 시간이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조정을 거쳤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착하는 과정들, 그리고 4월 달 들어서 본격적인 강세장 이막의 특징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주와 지지난주부터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견조한 움직임,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막 급등하고 막 이런 현상들 보다는, 어차피 레벨업 되는 과정에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호실적 어마어마한 실적을 토대로 지속적인 상승을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40만원, 하이닉스 200만원이 이제 공공연하게 모두가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40만원은 시가총액 2360조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닉스 200만원은 시가총액 1500조요. 그 두 종목이 합쳐서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약 4000조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주 방송도 그랬고 지지난주 방송도 그랬고, 현재 우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4,500조, 코스닥 시장이 500조 정도였는데,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이 5,000조를 넘어섰고요.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600조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의 레벨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구간 하에 들어갔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 레벨업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급격한 레이팅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현상들이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나타났고, 특히 지난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어디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테마성 움직임들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관심 꺼도 되고요. 초단기 매매, 나 오늘 매매로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겠다, 이게 누적됐을 때 엄청나게 돈을 벌더라, 그런 사례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시장에. 특히 지금 시장이 좋아지니까 온 천지 돈 이렇게 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벌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편적으로 하나 터져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게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그 반복되는 게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떤 시장인가, 구조적으로 어떤 시장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갔을 때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가, 그리고 정보가 필요한가, 이런 거, 여러분들 세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거에 관심들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에서 크게 두 가지만 믿으면 된다. 첫째는 돈,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돈. 두 번째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실적 개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사적으로 이런 실적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제가 1990년부터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정발해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주식을 해왔는데, 이런 실적을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실적이 좋아지는 걸까요? 삼성전기도 좋아지고 있죠. LG이노텍도 좋아지고 있죠. 현대차도 좋아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하단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시세에 반응하는 반응의 속도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보다 베타 개수가 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훨씬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기본적인 배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탄탄한 시세 구조 하에서 지게 되는 현상들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거칠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동안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를 드렸었고, 주말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꾸준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의 성과들이 굉장히 좋죠. 특히 지난주에도 시가총액 점프업이 이루어질 종목들 20개를 올려드렸는데, 지난 한 주 내내 좋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착각하는 게,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뭐 사야 되느냐 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사야 될까요? 뭘 사는 거, 종목을 여러분들 몰라서 주식 못 하시나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종목을 몰라서 주식 못 하십니까? 종목을 모르면 삼성전자 사시잖아요.
주식시장에 있는 상장된 종목들 잘 모르면 삼성전자 사시잖아요. SK하이닉스 사시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늘 새로운 '뭘 사야 될까? 뭘 사야 되나요?'에 대한 고민들을 왜 할까요? 그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을 계속 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계속 파니까 팔고 나면 뭔가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잘 샀어요. 수익이 나고 팔았어요. 그리고 잘 빠져줬어요. 또 빠져주니까 내가 판 가격보다 낮아지니까 또 사요. 내가 샀더니 또 올라가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판 가격 수준에서 또 팔아요. 또 밀려서 내가 지난번에 산 가격 때 또 사요. 재미나겠죠? 근데 이런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요? 시장이 안 움직이는 구조예요. 시장이 제한적인 시장. 소위 말하는 박스권 내에 있는 시장. 뭐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용어 박스피라고. 코스피 누가 국장하냐 미장을 해야지. 뭐 이런 비아냥 섞인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 제한적인 시장일 때는 그런 매매가 잘 통하고 그런 매매들은 특히 이제 기술적 지표 차트상의 오실레이터들이 정말 기똥차게 잘 들어맞죠.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돈이 벌리는 구간은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될 때, 추세적인 상승이 전개될 때 돈을 벌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잘 사고 팔아요. 팔고 밀려주느냐? 잘 안 밀리죠. 밀린 차가 다 대감아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돈을 못 벌고 판 것도 아니고 벌고 팔았어요. 벌고 팔았는데 다른 쪽으로 갔더니 그 사이에 다른 쪽으로 가 있는 사이에 내가 판 종목들이 더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 버리니까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다시 재매수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거의 잘 없죠. 한참 더 시간이 지나서 내가 만 원대 매매하던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15,0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항상 그다음부터 봤더니 12,000원, 13,000원에 계속 거래돼요. 손이 잘 안 나가잖아요. 내가 15,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만 원에 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종목들 들어가서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2만 원이 돼 있어요. 2만 원 돼 있는 거 보고 저걸 왜 팔았을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올라가는 꼴 보는 게 너무 짜증나요. 그게 어느 날 22,000원, 25,000원, 3만 원 막 가요. 막 짜증이 엄청나게 밀려와요. 그런 사이에 난 또 다른 거 가서 매매를 하다 보면 그 15,000원에 판 게 2만 원, 25,000원, 3만 원 가는 보는 그 과정에서 보면서 짜증 났던 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다시 봤더니 얘가 5만 원, 6만 원에 거래가 되네요. 그러더니 막 7만 원 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10만 원 간다는 얘기를 막 해요.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만 원에 사서 15,000원에 판 건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2만 원에 비싸다고 못 사고 25,000원에 올라간다고 짜증내고 3만 원 되니까 저거 곧 빠질 거야 이런 생각 가졌던 주식을 결국은 얼마에 다시 사게 되냐면 7만 원, 8만 원일 때 다시 사게 돼요. 그러면서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당위성을 펼치게 되죠. 자, 그러면 만 원에 사서 15,000원에 팔고 또 다른 거 막 해서 돈을 벌었다 쳐요. 그것보다 그냥 만 원에 샀는 거 15,000원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많이 벌었겠죠. 저도 그런 후회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매매폴드에서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갔던 게 뭔가요? 미래에셋이잖아요. 미래에셋 11,000원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2배 정도 남기고 팔았어요. 2만 원대죠. 거의 작년 7월 달에 팔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가격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11월부터 그냥 붙어버려서 지금 얼마입니까?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66,900원이에요. 최근에 7만 원 넘어갔었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걸로 떼돈을 벌었을 텐데 왜 팔았을까? 이게 가장 그 주식시장에서 어려운 함수에 해당되겠죠. 오늘 그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장의 구조가 어떤 시장인가. 시장의 구조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들어오고 실적도 엄청나게 좋고 그리고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있는 중이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경험 가지고 그걸 평가하고 그 잣대로 평가를 해서 맞을까요? 안 맞죠. 절대 안 맞아요.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주식과 관련된 상식은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뭘 가지고 주식을 하느냐? 그냥 지금은 강세장이다. 우리 투자 고전에도 나오잖아요. 강세장에서 뭘 해야 된다? 바이 앤 홀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가만히 못 있을까요? 가만히 못 있는 이유? 가만히 못 있는 이유는 주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좀 올라가면 그 다음날 맞아버리고 잘 가는 척 하다가 또 아닌 것처럼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다가 그다음 대감아서 드라이브 걸어버리면 그냥 날아버리죠. 최근에 HPSP 같은 경우 뭐 잘 가다가 갑자기 뭐 삼성에 기술 테스트 했는데 뭐 전기 공급이 안 될 것 같다면서 급락해 버리더니 그냥 말아서 지금 42,000원대까지 밀렸던 게 지금 55,000원 넘어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중간에 큰 시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휩소가 나온다고. 그 속임수라고 하는 게 속임수가 나오는데 이 속임수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결국은 주식에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의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휩소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나봐야 알 수 있는데, 지나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나기 전에, 지나는 과정, 그 과정이 나타났을 때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게 속임수냐 속임수가 아니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주식이 그렇게 장중에 혹은 뭐 며칠 사이에 많이 얻어맞아도 내가 매수한 가격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즉 손해를 보지 않는 상태, 수익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중간에 나타나는 휩소들을 견뎌낼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진입한 후에 즉각적으로 만약 휩소가 나타나서 흔들리게 되면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어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잘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까지가 중요하냐? 내가 주식을 사서 일정 수준, 한번 데미지를 맞아도 견뎌낼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구간이 사실 이제 워밍업에 해당되는 구간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수익률 한 30%로 가정을 해요. 한 30% 정도 수익이 워밍업.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매수 가격, 나의 진입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 안전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30% 정도. 왜 30%냐? 하루 하한가가 30%니까. 하한가만 맞더라도 내가 진입한 가격이 훼손되지 않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중간에 나타나는 휩소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그걸 이겨내야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시세가 만들어질 때 온전히 수익을 내 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쉽게 될 수도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맨날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뭐 사야 되나요? 매일같이 묻는 게 뭐 사야 되나요? 몰라서 뭐 사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좋은 주식들,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주식들을 여러분들은 다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가져봤었는데 온전히 그걸 내 손 안에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잡고 있지 못하고 계속 놔버렸잖아요. 계속 놓고 있으니 놔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놓고 나서 새로운 주식을 사게 되면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이전부터 해왔던 게 아니잖아요. 또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마진 정도의 수익률, 30%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그게 짧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짧게는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며칠 만에 될 수도 있겠죠. 보통 2, 3개월 이상씩 걸려요. 한 30% 수익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그런데 그 2, 30% 정도 수익이 만들어지는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2, 3개월도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강세장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 2, 3개월 동안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시간 투자를 하시면서 그 종목들을 내 손에서 꽉 잡고 안 넣고 잘 가져갈 수 있느냐? 못하죠. 왜? 그 2, 3개월 동안 다른 종목들 미친 듯이 날아가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 미친 듯이 날아가는 종목들, 그 미친 듯이 날아가는 종목들 내 눈에 보일 때, 그 내 눈에 보이는 시점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서 슈팅에 들어간 국면이에요. 그 슈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몇 달 동안 그 종목들도 몇 달 동안에 다져가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내가 그 시간을 그 종목들과 함께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하죠. 안 해놓고 결과론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서 나타나서 슈팅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그때 가서 접근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재미는 있지. 손맛은 있고. 사자마자 따다다 움직이죠. 막 거래 엄청나게 터지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확 밀려버리면 견뎌낼 수 있습니까?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요. 못 견뎌서 잘라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하루 정도 빠지는 것처럼 하더니 그 다음날 그냥 급등해버리죠. 왜? 이미 수면 위로 올라서 슈팅 구간에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내려갈 때도 화끈하게, 아싸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매매 스킬도 있고 나름대로 원칙도 있고 기준도 있고 매매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조심스러워 무서워서는 주식 살 때 조금 사다가 그런 거 보이면 그냥 한 방에 막 질러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질렀는데 그 다음날 되면 빠박 터지니까 그냥 반대면 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시장이 아무리 좋아져도 엄청나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떨까요? 시장이 더 좋아진다고 가정을 해요. 시장이 더 좋아지면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런 일이 더 심하게 생겨요. 시장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고, 변동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는 아싸리 그냥 한 방에 막 갔다 왔다 하는 일들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슬기롭고 아주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못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장 좋아져도 맨날 뭐 사야 되냐고. 지난 3월달 급락할 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흔들릴 필요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떻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 3월달 막 힘들었던 날들 하루하루 그날 하루하루에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실걸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라고 종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면 또 잘 안 보세요. 왜?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아, 저런 종목 있나 보다. 이렇게 하지 관심도 별로 없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내 손에 뭔가를 집어주길 바래. 나는 그냥 생각하기도 싫고 고민하기도 싫고 그냥 내 손에 뭘 하나 넣어줘.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넣어준 네 탓이고. 이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주식하시는 분들의 주식시장에서 행동들이에요. 생각과 행동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돈 못 벌어요. 돈 맛은 잠깐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첫째, 너긋하셔야 돼요.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주식을 사잖아요. 사면 이 종목이 수익이 만들어지기까지 최소한의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도 최소한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몇 달간이지 시장이 안 좋으면 몇 년씩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사는 순간 올라가면 아, 좋은 게 아니다. 최소한 내가 산 가격에서 어느 정도 다시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게 그게 오히려 내가 뭘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주식을 좀 더 많이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형태가 어떤가, 시장의 구조가 어떤가도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미국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든 뭐 이랑 협상이 잘 되든 안 되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쓰시게 돼요. 트럼프의 목적은 트럼프는 지금 현재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들은. 그 전쟁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데 누가 상반간에 있어서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좋고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나쁘게 끝이 나나요?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타협이 이루어지나요? 나의 주장을 계속 주장해야지, 관철시켜야지 타협이 되나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간에 양보를 해야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조율해 나가는 거잖아될 결국은 타협될 거라고요. 그 타협되는 과정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시장이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니까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가도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세력이 어떠니 저떠니 외국인이 어떠니 저떠니 시장을 가지고 노네 마네. 시장을 원래 가지고 노는 곳이에요.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을 가지고 놀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놀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의 영향력 자체가 시장을 가지고 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탓하면서 뭐 외국인의 놀이터네, 뭐 세력들의 놀이터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판이에요. 그런 판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주식을 사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일정 수준의 시간을 반드시 소요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고, 내가 오늘 주식 사자마자 급등하는 거 돈 안 된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사자마자 올라가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번 딱 사자마자 할 때 여러분들 가진 전 재산을 한 방에 원샷으로 배팅 하시는 분 계시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자금이 소액일 경우, 아주 소액일 경우야 그냥 한 방에 해야지. 그러나 요즘 주식시장의 볼륨이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몇십억씩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 몇십억씩 되는 걸 한 방에 배팅해요? 못하죠. 분할해서 하잖아요. 그 분할해서 내가 주식 샀는데 사자마자 팍 올라가. 그 좋은 일인가요? 기분은 좋아요. 그러나 돈은 안 돼요.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식을 사고 올라야죠. 물론 빠진 것보다 올라야죠. 오른 상태에서 조금 더 멈춰줘야 돼. 그리고 다시 내가 산 가격까지 좀 밀렸다가 거기서 또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또 주식을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면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후에 주가가 빵 치고 나가줘야지.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때부터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인내력도 가져야 되고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급하지. 매일 오늘 뭔가를 사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건 돈 맛을 보는 거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3월 달에 막 시장이 어려울 때도 오만천지에서 막 뭐 시장이 이제 무너지네 어쩌네 저쩌네 이딴 소리들도 막 했었고 유가 뭐 $150 가네 원달러 환율 1,500원 넘어가면 세상이 무너지네 뭐 오만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때도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어요. 와, 저 사람 잘 맞추네. 돈은 누가 버느냐? 돈은 강세론자들이 돈을 벌어요. 상승은 느리고 천천히 일어나요. 하락은, 급락은 그냥 빠르게 진행되죠. 왜?
급락은 모든 사람이 동참하기 때문에 한 방에 똑같은 방향으로 동참하기 때문에 급락을 해요. 상승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만약에 상승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안 팔아야지. 가격만 매일 올라가야죠. 그런데 거래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특히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가 훨씬 더 많이 돼요. 왜? 올라가니까 사는 사람도 생기고 올라가니까 그걸 가지고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익을 실현하고 또 매수자가 돼요. 대기 매도자가 매도하고 매도하는 순간 대기 매수자가 되고 매수를 하는 순간 또 대기 매도자가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무한으로 돌아가니까 거래는 늘어나죠. 근데 이게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래가 안 늘어나야죠. 그냥 사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기세상한가라고. 기세상한가, 기세하한가. 거래는 한 주도 안 됐는데 사자만 있어서 상한가로 끝나는 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상승일 때는 그게 안 나타나요. 하락일 때는 나타나는데. 어떤 악재가 터져서 급락할 때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근데 전부 다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급락하는 거예요. 회복할 때는, 올라갈 때는 사는 사람도 있지만 파는 사람도 못지않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은 느린 편이에요. 그리고 장중에 확 오르면 다시 반납하게 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상승의 강도, 상승의 탄력이 더 강화되고 더 빨라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언제? 바로 그 주식들을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을 때. 왜 안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이슈가 터져서 무서워서 불안해서 주식을 던진 거죠. 최근의 사례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3월달 조정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3월달 조정. 이 구간이 오히려 앞으로 시장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지금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타나죠.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나타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적인 현상은 시장 전체가 급등락하는, 외생 변수에서 누구의 말 한마디에서 급등락하는 현상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개별 종목들의 개별 재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반응을 할까? 일단 전체 시장 구조는 안정화됐다라는 것을 인식한 거고, 그리고 그 불안정하더라도 불안정한 어떤 요소에 의해서 반응하는 매물들이 정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한 요소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매물들이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습 효과라는 거 있죠. 전쟁이라고 하는 게 땅 터질 때는 엄청나게 큰 재료지만 그 시간이 끌게 되면 전쟁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세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악재가 똑같은 게 호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호재로 바뀌면서 반응할 때 시세 탄력은 굉장히 강해지죠. 왜? 물량들이 없으니까. 지금 물량들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이 없는 현상들이 시세로 표출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어제 금요일 날 고용 같은 경우, 고용 지난주 종목들 올려드릴 때 고용은 주가 상승이 좀 더 커서 20종목이 포함은 안 됐는데 있다라고 보여드렸었잖아요. 고용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들어갔죠. 물건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개인들은 다 팔잖아요. 누가 사가요? 기관들이 이미 사갔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또 뭐가 급등했습니까?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말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2차전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들고 있나요? 여기 6만 원대부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주구장창 사다가 조금 올라오니까 다 팔잖아요. 실제로 7, 8만 원대 다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붙어버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작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재료를 받아들였죠. 테슬라의 실리콘 원극재가 위성용으로 공급된다. 아직 그게 며칠로 이어지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급등해 버리는데 왜 이렇게 급등할까? 매물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럴 때 이 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사러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아침에 붙었다 밀려버리면 또 혼비백산해서 또 팔게 되겠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봐서 알 수도 있지만 시세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올라가다가 밀리고 하는 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커요. 79,000원까지 갔다가 71,000원이니까 12% 정도. 그죠? 12% 정도면 여러분들 견디나요? 여기에 10만 원 넘어갔다가 77,000원.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주식을 샀던 분들이라면 혼비백산해서 결국은
틀리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남의 것으로 넘겨지는 거죠. 그리고 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저리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저것 때문에 저 주식 샀는데, 그 트럼프 때문에. 그놈의 트럼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들을 이유를 찾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인정해주고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원래 주식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좋아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가 싫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유를 찾다 보면 있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잘못된 게 아닌 게 돼버리니까 내가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또 하게 돼 있어요. 또 누구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계속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명예가 꼬이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지라도, 할지라도 그 부분을 내가 내 걸로,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잘 다져놓고 복귀해 놓으면, 그 다음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또다시 누구 때문에 라고 얘기를 안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만 잘 견뎌내시면 여러분들 진짜 주식시장에서 돈 정말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진짜 돈 벌 수 있는 기회니까 웬만한 주식 팔지 마시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특징적인 종목들 정리해서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그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다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삼성전자 막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가 있지만 걔들 훨씬 더 올랐어요. 훨씬 더. 저희 매매폴더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저희 매매폴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데 종목 수는 총 17개 가지고 있어요. 다 까발려도 관계는 없어요. 예, 총 17개인데 이렇게 많은 건 횟수가 많아요. 계속 샀기 때문에. 계속 여기 제일 높은 게 이제 440%짜리도 있잖아요. 뭐 로보티즈. 저는 이거 한 800% 이상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낮은 것도 수익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게 40%대예요. 이런 게. 이런 게 다 100% 넘어가는 거고. 예.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예, 수익률을 보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수익률 보세요. 100% 이상 더 넘은 것들 다 들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 샀어요? 산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으니까 이런 수익률을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낮은 것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어요. 어제 많이 급등했던 대주전자 재료 한번 볼까요? 대주전자 재료 저희가 10번 샀거든요. 10번 샀는데 이거를 횟수를 나눴으니까 몇 번을 샀을까요? 자, 대주전자 1회차 산 게 1차, 2차 75,000원, 77,000원. 두 번째 산 게 78,400원, 76,800원. 세 번째 산 게 95,800원, 92,900원. 남들 같았으면 여기 사서 이거 팔기 바빠요. 그죠? 여기 또 사죠. 근데 99,000원에 사죠. 96,900원 또 사죠. 그 다음에 116,000원에도 사요. 120,000원에도 사요. 그리고 111,000원대도 사요. 111,000원대도 3월달이죠. 그리고 또 111,000원대 안 움직이고 있을 때 계속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산 게 4월 15일 날, 3월 23일 날도 12만 원, 13만 원 밑에서 사고, 중요 가격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13만 원 중요한 가격이라고. 13만 원 넘어서기 전까지 주식을 샀더니,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서 주식을 계속 사모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식을 계속 사간 거예요. 사가서 얼마까지, 요 가격까지 산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미 여기서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이 구간이 어떻습니까? 이 구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처럼 빵 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수익이 온전하게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주전자 재료 보더라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약 올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다, 매매를. 1월 26일부터 들어가서, 1월 23일부터 들어가서 지금 벌써 150% 수익이 났잖아요. 1월 달 들어갔으니까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3개월에 100% 나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3개월에 100%를 어떻게 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시장이에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시장이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느냐? 하루아침에. 오늘 사자마자 내일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절대 그럴 일이 없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두산 테스나도 보세요. 제가 두산 테스나도 방송에서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최근에 막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우리 오티지는 뭐 옛날부터 얘기했고, 최근에 지난주에도 올려드렸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다 올려드렸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고용 마찬가지고요. 저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뭘 사긴 사면, 오늘 사면 이게 또 몇 달씩 내가 다져가고 안착하고 비중을 늘려가고 또 아니면 잘라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할 생각 없고 오늘 사자마자 뭔가 올라가는 걸 바라는 거죠. 오늘 사서 좋아요. 오늘 급등했어요. 급등해서 팔았어요. 그럼 그게 주식 끝인가요? 그럼 내일 또 주식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샀는데 또 급등해요. 땡큐지. 근데 이게 무한하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절대 이어질 수 없어요. 한번 빵 터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식 살 때 풀베팅해서 사나요? 지금 샀단 말이에요. 급등해요. 와, 너무 행복해. 좋아. 팔았어요. 그래, 그 다음날 뭐 또 사고 싶은데 사요. 어제보다 좀 더 많이 샀어요. 좀 더 과감해져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샀는데 또 급등해요. 우와, 팔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난 주식 잘하나 봐. 난 주식 타고났나 봐. 그러면서 그 다음 배팅할 때 어떻게 될까요? 배팅을 더 높이죠. 그리고 또 올라가요. 또 이익을 실현해요. 뭐 돈 막 버는 거 막 세상 돈이 다 내 돈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식 살 때 비중이 배팅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죠. 빡 샀는데 갑자기 확 빠져요. 그럼 내가 잘못 팔았고 잘못 샀구나 하고 잘라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내가 틀릴 리가 없는데 시장이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있는 돈 더 틀어서 더 질러버리지. 더 질렀는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밀려버려요. 그럼 그 전에 여러분들 몇 번 매매해서 번 돈 그냥 다 토해내는 거야. 다 토해내. 번 것만 토해내요. 그다음부터 또 빠지면서 원금이 손실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팔지도 못하고. 다른 거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막 나와. 내가 저거 봤는데, 내가 저거 보고 있었는데, 내가 저거 예전에 매매했었는데, 이딴 소리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돈만 더 있으면 이 주식 더 사야 되는데, 단가를 더 낮춰야 되는데, 얼마나 싸게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막 뭐 돈 구해와가 더 사죠. 근데 진짜 더 이상 돈 구해올 데 없어. 그런데 그 사이에 막 삼성전자 계속 날라가, 하이닉스 계속 날라가, 막 삼성전기 엄청나게 올라가. 그걸 보고 견딜 수 있나요? 결국은 못 견뎌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좋다고 생각해서 싸다고 생각해서 물타기도 하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배팅 풀려 해놨는데 이 주식이 그때부터는 좋아 보이는 주식일까요? 그때부터는 종목 자체가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그럼 만약에 그걸 손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주식은 두 번 다시 꼴도 보기 싫어져요. 손도 잘 안 나가요. 그럼 그 다음 매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매면 또 똑같은 거예요. 또 딴 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게 무한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 하늘이 두 쪽 나도 돈 못 벌어요. 절대로. 저희 매매폴도 지금 작년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 매매 방식 진행해서 누적 수익률이 422%예요. 물론 이게 저희 매매폴드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면 들어오신 시간들이 다 다르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연락 오신 분 중에 제일 많이 본 분은 작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12배를 보셨어요. 똑같이 제가 해드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비중을 좀 더 조절하거나 해서 제일 많이 보신 분 12배를 보셨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차 바꾸신 분도 많으시고 집 사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저희 매매폴더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3월달 시장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 저희 매매폴더 타격 당연히 받죠. 저희도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언니 뭐 무서워서 주식 팔고 도망가느냐 아니죠. 3월달에 저희가 뭐 했냐. 3월달에 부진한 애들 좀 잘라서 3월 이후에 시장에서 중심에 들었을 수 있는 종목들로 적절하게 교체를 했죠. 그 교체한 종목들이 주로 뭡니까? 방송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그게 전부 다 대부분 2차전지가 강해지더라.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을 최대한 더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수익이 어떻습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지. 뭐 특별히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뭐 귀신처럼 요거 사고 팔고 요거 사고 팔고가 아니라
시장이 강해지는 쪽으로 접근을 했더니, 포지션을 그렇게 구축을 했더니 3월 달에 타격은 있었지만 3월 달 타격을 이미 훨씬 넘어서 버리잖아요. 훨씬 더 좋아졌죠. 그럼 지금부터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 주식은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타고난 분들, 정말 엄청나게 노력해서 자기만의 매매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큰 돈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운영 자금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저희 매매폴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다수의 분들이 동일하게 움직이려면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절대 거래가 작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저 매매폴드에 올려드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시세 왜곡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고 아무리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아도 시세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목들 내에서 매매폴드를 운영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뭐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동안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팔아도 되는데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팔고 있고. 지금 이 시장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오를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의 시장이라고 제가 작년 4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시장이 왔다고. 그 시장이 왔어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왜 맨날 아직도 뭘 사야 되냐고. 제가 아는 분들 만나면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도 뭐 사야 되는데요. 왜 뭘 사야 되냐고 고민을 하냐고. 그냥 들고 있는 거 잘 들고 있으면 되지. 그럼 돈 벌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맨날 뭐 사야 되는지, 뭐 이게 재료가 있니 없니 이런 거 고민 그 차후의 문제예요. 그런 고민들은 주식을 사기 전에 하는 고민이고, 주식을 사고 난 후에는 내가 이걸 얼마나 잘 다듬어서 잘 가꾸어 나갈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드랍이 나타나더라도 그 드랍을 이겨낼 수 있는 안전마진, 수익을 확보해 놓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종목이 나타나면 다른 종목으로도 교체도 쉽게 가능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매매폴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매매폴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매매폴드에 입장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막 급등주하는 곳처럼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왔다가 설물처럼 빠져, 이런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 한 분 한 분씩 모시고 오시고 다 연결돼 있고,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막 나가고 시끄럽게 이런 게 아니라 조용하게. 저의 주식 목적은 지금 주식을 조용하게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이고 바람이에요. 주식은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조용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용히 해야 되는데 왜 유튜브 방송하냐고. 그러네요. 그죠? 왜 유튜브 하지?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같이 하면서 좋아지면 그게 시너지 아닌가요? 그게 시너지예요. 맛집은 알려야지. 줄 서서도 맛집 가서 뭐 음식 줄 서서 드시잖아요. 맛집이잖아요. 주식 맛집. 용어 좋네요. UPM 매매폴더 주식 맛집이에요. 주식 맛집인데 조용하게 가요. 음식이 자극적이지도 않아. 심심해. 조미료를 안 써. 그래서 처음에 맛보면 이게 뭐야 이러는데, 좀 오래되다 보면 평양냉면 같은 그런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평양냉면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주식해 나가시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주식 평가 금액이 몇 배씩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언제 주식 팔아도 관계가 없어요. 뭐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매매폴드 피드백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식을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매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매수가 중요해요. 매수를 잘 해야지 매도를 잘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매도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매수를 잘 못했기 때문에 매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적절히 못하면 안 된다. 잘못 매수를 했으니까 그때 제대로 안 팔면 손해가 커지니까. 그래서 매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매수가 월등히 중요해요. 근데 매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주식을 딱 들고 얼마나 진짜 흔들리지 않고 잘 들고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큰 시세가 나기 전에 반드시 휩쓸을 줘요. 아닌 것처럼.
완전히 아닌 것처럼 그런 휩쓸을 줘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항상 느꼈어요. 아, 이건 휩쓸일까? 지금 내가 휩쓸에 당하는 게 아닐까? 당하는 것 같은데, 역시 맞아. 역시 당해요. 저도 엄청나게 당해요, 지금. 작년 11월 달에 제가 작년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방송도 아침에 해드렸잖아요. PCB 쪽. 삼성전기가 움직이면 LG,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LG노트로 연결되고, 코리아스키트, 대덕전자, 삼화콘덴서, 이스페타시스, BH 뭐 이런 쪽으로 다 연결되는데, 얘네들이 좋은 것은 전방 산업이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갈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삼성전기 저희가 매매폴더에도 작년 11월 달에 시가총액 주가 20만 원대, 28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비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했는데 두고도 우회하거든요. 삼성전기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8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당시 시가총액 20조 됐나요? 지금 시가총액 60조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때 아무데나 여러분들 자 매도가 중요하다. 30만 원에 샀는 주식, 20만 원에 샀는 주식 지금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에 파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50만 원에 못 팔면 안 돼요? 45만 원 팔면 안 돼요? 관계 없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매도가 중요해요?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했어요? 내가 그동안 주가가 쭉 올라오는 그 구간 동안 잘 들고 있었던 게 중요한 거죠.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매도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디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뭐 매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걸으세요. 그냥 걸으시면 돼요. 그냥 조미료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매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셨다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거 매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없어요. 매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도는 언제든지 해도 되는 겁니다. 매도는 언제 하는 거냐? 주식시장에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매도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 그리고 포지션을 조금씩 바꿔나갈 때. 그건 매도가 아니죠. 교체죠, 교체. 교체는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체는. 옛날에 한 30년, 20년 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고. 조그만 책인데. 그게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 책에 나오는 건 뭐냐면, 매달 한 번에 주식을 교체해요. 매달 PR을, 종목별마다 종목들 PR 리스트를 구해가지고, PR 순위를 매기죠. PR, PBR 순위를 매겨서, 이게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PR, PBR 숫자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려가면 낮아지겠죠. 올라간 애들은 정리하고, 낮아진 애들로 또 기다리고, 놓고, 변화 없으면 그냥 가져가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데, 사실 주식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돈을 벌기 힘들어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가치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의 더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성장의 동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성장의 동력이 실제 현실로 다가오는가 다가오지 않는가, 성장 스토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운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숫자로 나와요. 그게 숫자로. 대표적인 게 OPM, 영업이익률, ROE, 자기자본이익률. 이게 숫자로 드러나는 부분들이고요. PR, PBR 의미 없어요, 지금은. 지금 뭘로 평가할 수 있느냐? PSR로 평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회사의 현재 시장에서 받고 있는 밸류가 이 회사가 물건을 팔고 있는 돈의 몇 배에 거래되는가. 삼성전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PSR 1이었어요, 1. 지금 PSR이 얼마입니까? 이제 4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PSR 2 정도였는데 지금 PSR이 8이 넘었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PSR이 12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PSR이 25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다 비싸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회사의 매출이, 이 회사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현재 이 회사의 매출보다 몇 배 더 비싸게 거래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뭘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인가. 엔비디아가 왜 저렇게 높은 PSR을 구하느냐. 여전히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더 훨씬 많으니까 계속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지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 47%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이번에 영업이익률 79%가 나왔어요. 제조업체인데. 저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게 뭐예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 늘려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물건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수요 공급의 절대적인 원칙 아닌가요? 그 원칙이 적용돼서 작동하는 것이 주식시장이고 그랬을 때 과연 몇 배나 평가받을 수 있을까를 보는 게 PSR이에요. 삼성전자가 시장의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PSR이 4 정도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웬만한 시장에 있는 종목들 평균적으로 PSR 4 정도는 받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정적으로 모든 거한테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기준점을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나머지 종목들은 베타 개수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크죠. 베타 개수가 큰 만큼 PSR도 그만큼 플러스 알파 시켜주면 돼요. 그 삼성전자 PSR 4 정도 된다. 삼성전자 PSR 5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종목들 PSR 10까지도 한번 적용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럼 프리미엄을 줘도 되겠구나. 왜? 같은 영역에서 같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같이 진행되는 종목군들이라면 물론 주가가 빠질 때 훨씬 더 심하게 타격을 받겠죠. 그 부분은 충분히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비중들을 잘 조절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보다 더 좋은 시장 앞으로 만나기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주식시장에 90년 들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작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30몇 년 동안 주식 한 이유가 이 시장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거였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작년에 말씀드렸냐면 27년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시장이 다시 엎어진다면 앞으로 한 1, 20년 이상은 지금과 같은 이런 시장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엄청난 시장에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쓸데없이 단타하고 뭐 사야 되나요? 뭐 사야 되나요?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히 돈을 벌어야 될 시기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진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러시겠죠. 네가 뭔데 안타까운데. 맞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안타깝겠습니까? 사실.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일면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주식시장 오래 있으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뭐 미장이 어떠니 국장이 어떤 뜨는 인간은 잘 모르겠고 미국 시장 가서 돈을 벌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활동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국강국으로 가는 아주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전국 거래소 지금 엄청나게 그치고 있잖아요. 전국 거래소가 엄청나게 그치니까 국가의 세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지금 대주주들은 주식 팔면 다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우리 개인들은 안 내지만. 얼마나 세금들이 많이 늘어나네. 세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에서 돈 벌면 소비하잖아요. 소비하면서 제품들 소비해 주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애국이에요. 다른 게 애국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쓰는 게 애국이에요.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서 쟁겨 놓는 게 애국이 아니고 돈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게 그게 애국인데 내가 기본적으로 고정소득, 급여나 뭐 장사를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벌어들인 돈 갖고 못 쓰잖아요. 주식에서 버는 건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쓰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에서 돈 벌어 쓰는 거 나중에 지나보면 다 여러분들 원금에서 쓰게 되는 쓴 걸로 나와요. 시간이 지나보면. 그런 운은 범하지 마시고 아무튼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매매폴드 오셔서 지금 현재 앞에서 저희 매매폴드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처럼 돈도 버시고 집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확 시끄럽게 주식하지 말고 조용하게 차분하게 어디 가서 주식한다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 가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제일 바보들이에요. 그냥 주식에서 벌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안 해도 돼요. 뭘 자랑해요. 아무튼 저희 매매폴더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뭐 괜찮은 성과 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주말마다 올려드렸던 종목들 오늘도 사실 종목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까 생각했었는데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미 좋은 종목들 얼마나 많이 올려드렸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시작이에요. 아직도 시작 단계니까 갈 길이 멀다. 예. 난 잘 모르겠고 하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계시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들고 계시면 돼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있으면서도 맨날 고민하잖아요. 뭐 사야 될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이 안 차니까.
다른 거 막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니까. 그 성에 안 차니까 어떻습니까? 더 욕심을 내려고 하는 거죠. 욕심들 좀 줄이시고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돈을 버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만 인지하게 되면 조급함이 사라져요. 조급함이. 그러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돈을 잃을 만한 행동을 안 하면 주식시장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주는 엄청나게 좋은 이 환경을 온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장이고 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다 우리나라만큼 학력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돈 벌어 가셔야죠. 예. 수고하십시오.